교과서 59쪽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당나라가 이제 당나라 후기에 이제 황소의 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7년에 주전충의 난으로 이제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 당나라 후기에는 북방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절도사라고 하는 이제 군사령관을 변경 지역에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 절도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이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 이제 혼란기가 한 7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망하고 나서 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그래서 이제 이 화북 지방에는 이제 이렇게 5개 왕조가 이제 왕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지역에는 이제 10개 국가가 이제 병립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이 5대 10국을 이제 통일하는 나라가 이제 송나라죠. 이 송나라는 이제 이 후주의 금군 대장 출신인, 역시 그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960년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979년에 이제 5대 10국을 이제 통일을 합니다. 잠시 이 사진 자료를 좀 보면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송나라가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 송나라가 있었던 시기에는 이제 이 북방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 다음에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여진족이 세운 금, 나중에는 이제 이 몽골족이 세운 이제 원나라가 이제 이 송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아틀라스 에 나오는 그런 지도인데요. 아틀라스 중국사에 나오는 지도인데, 이렇게 이제 이 화북 지방의 5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 지역의 10개의 국가, 이제 5대 10국씩인데, 이걸 이제 통일하는 나라가 송나라죠. 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의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이제 국가박물관에 이렇게 선생님 뒤쪽에 이 송태조 조광윤의 이 초상화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범중엄이라 그래서 이 서하를 공격할 때, 서하 전쟁을 할 때 백만대군, 송나라의 백만대군을 이끌었던 그 범중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송나라와 서하가 이제 7년 전쟁을 했는데 송나라가 패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송나라가 막대한 세패를 이제 서하한테 바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나라가 들어선 이 동아시아 세계는 옛날 그 7, 8세기 당나라 때와는 다르죠. 7, 8세기 당나라 때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조공책봉 질서에 쫙 빨려들었는데, 이 송나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송나라가 이제 들어선 시기에 동아시아 이제 각국에 여러 이제 신생 국가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한반도에 이제 고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방민족인 이제 거란족이 세운 이제 요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만주에는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중국 서남 쪽에 운남 지방에 대리라고 하는 나라, 대리석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는 대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서북방 지역, 실크로드 지역에는 이제 서하라고 하는 탕구투 쪽이 세운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0세기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송나라를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 쫙 빨려드는 그런 이제 조공책봉 질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송나라는 거란한테 얻어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하한테도 얻어터지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는 아예 화북지방을 뺏기고, 나중에 이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한테는 이제 이 송나라는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국제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다원적인 국제관계 형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시대였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떤 그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이게 옆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옆으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옛날 우리가 진나라 한나라를 공부했죠. 중국의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한 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 있었죠. 그래서 요 진나라 한나라가 있었을 때 진한 야만남 흉이죠. 진한 야만남 흉.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진나라 한나라고, 야는 뭡니까? 야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죠. 야요이 시대. 마는 뭘까요? 자,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 무슨 조선? 바로 위만조선이 있었죠. 이 위만조선이 바로 한 무지에게 기원전 108년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남은 뭡니까? 베트남의 자, 남비엣이죠. 역시 위만조선 멸망하기 3년 전에 기원전 111년에 한 무제가 남비엣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시기에 북방의 몽골 초원에서 강력한 이제 유목 국가가 바로 이제 흉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초기에 한 고조는 이제 흉노와 전쟁을 했다가 이제 대패하고 술, 뭐 여자, 곡식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면서 평화를 이제 구걸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의 신발 토돌, 당나라의 신발 토돌. 요건 이제 중국의 당나라죠. 요건 뭡니까? 일본의 나라 시대죠. 8세기 나라 시대. 그다음에 이제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바로 헤이안 시대죠.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자, 그다음에 여기 신발 중에 신은 뭡니까? 신발은 신은 바로 이제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발은 뭡니까? 발해. 그리고 이제 이 토는 중국 서쪽에 있는 그 토번. 지금은 이제 티베트 지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돌은 돌골이죠. 당나라 이제 북쪽에 있었던 돌골. 수나라와 당나라가 들어섰을 때 황제가 중국 황제가 돌골에 이제 신하를 제초하게 됐었다. 그래서 북방에 이제 돌골이 굉장히 이제 힘이 강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나라 들어서기 전에 남북조 시대에 그 북주와 북제가 돌고래 공주를 왕후로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송해교 까고원이죠. 송해교 까고원. 송해교 거요. 그래서 이제 이 송은 송나라죠. 중국의 이제 송나라고. 바로 이제 해는 자, 헤이안 시대. 이 글자는 아니지만 요 밑에 있는 요 해자지만 헤이안 시대. 교려는 뭡니까? 교려전기. 고려전기죠. 꺼는 거란이 세운 요 나라. 여는 여진족이 세운 이제 금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까고원. 요 까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까마꾸라 막부, 가마꾸라 막부죠. 가마꾸라 막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고는 고려 후기죠. 여기 이제 송해교의 교는 고려 전기고, 뒤에 있는 고는 고려 후기가 되겠죠. 그 고려 후기의 원은 뭡니까?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죠. 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 무전명 청해주죠. 이 무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고, 그 다음에 이 좀은 좀선전기, 조선전기죠. 조선전기. 조선전기의 중국은 명나라가 있었고, 명나라하고 이제 중국은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일본은 에도 막부. 그 다음에 이 조는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나라였을 때, 또 중국이 이 나라였을 때 다른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설명했듯이 이제 이 송나라가 이제 들어섰을 동아시아 세계. 그래서 이제 여러 신생 국가들이 이제 탄생하면서 이제 당나라 중심의 국제 관계는 이제 붕괴하고 다원적인 이제 국제 관계를 이제 형성하였다. 그래서 거란과 송은 자주 이제 군사적으로 대립했고,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거란한테 뭡니까 의도 터집니다. 서하도 송나라한테 서하도 이제 송나라를 공격해서 송나라는 이제 서하한테 또 세패를 바치고요. 또 거란은 이제 고려를 세 차례 침략을 하기도 하죠. 자, 일본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8세기의 나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 9세기 794년부터는 이제 수도를 헤이안으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헤이안 시대 후기가 되면 자, 여기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이제 좀 쓰고, 견당사의 파견도 중지. 당시 이제 당나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쇠퇴하죠. 그러면서 이제 견당사 파견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안 시대 이제 후기가 되면, 여기 이제 이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천황의 권력은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귀족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지방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이걸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무장하는 이제 무사가 출현하고,
이 무사들은 이제 자기 일족들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힘이 큰 무사 집단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무사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말, 해안시대 말에 등장한 대표적인 두 개의 무사단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미나모토시 무사단이 있고, 하나는 이제 다이라시 무사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 대표되는 이 요리토모로 대표되는 미나모토시 무사단이 나이라노 기요모리로 대표되는 다이라시 무사단을 격파하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도쿄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기차 타고 가면, 전철 타고 가면 이제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1192년 천황에게 세이타이 쇼군의 줄임말 쇼군, 이게 이제 이 장군의 일본식 표현이죠. 이제 쇼군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제 일본 최초의 막부가 탄생했고, 그 뒤로 이제 700년 동안 일본은 이제 무인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0쪽 거란과 여진의 성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세기 초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민족은 이제 이 거란이죠. 이 거란은 이제 랴오강 상류, 시라무렌 강류에서 이제 살던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유라보기라고 하는 엘리오 파우지라고 하는 야유라보기가 이제 이 거란의 8대 부족을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916년 이제 요나라를 세우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라는 926년 우리 민족 국가의 이제 발해를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 만리장성이남에 이제 연운 16주를 이제 차지해서 이제 성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연운 16주가 어디냐면 이제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노란색이 빗금친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여기가 연주와 운주를 비롯한 16개 이제 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운 16주고, 지금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텐진, 따퉁,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송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거란한테 이제 빼앗긴 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송나라와 요나라가 이제 여러 번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송나라와 요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요나라는 이제 연운 16주를 이제 언제 차지했었냐면은 바로 이제 이 5대 중에서 후당을 물리치고 후진을 이제 건국하는 이제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석경당이 거란의 이제 군사 원조를 이제 받은 대가로 그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거란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이걸 차지하려고 이 요나라와 이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전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4년에 요나라한테 이제 대패하고 자, 이 송과 요나라는 이제 형제 관계를 맺는데, 이때 이제 송나라 3대 황제 진종과 그다음에 이제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 간에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형은 송이고 동생은 요나라인데, 형이 그 동생한테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송나라를 쳐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전현의 맹약을 1004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요나라한테 이제 대패를 하고 연운 16주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바치면서 이제 평화를 구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서화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이 송의 서북방 지역에 있고, 바로 이제 실크로드의 요지를 장악하고 이제 동서 교역을 통해서 이제 발전했던 나라고, 탕구투족이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송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이 조공책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마찰로 7년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서화의 7년 전쟁에서 결국은 또 송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고, 물론 이제 송나라가 임금이고 서화가 이제 신하의 관계를 맺긴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임금이 신하한테 매년 비단 13만 필, 은 5만 냥, 차 2만 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제 서화와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는 또 서화하고도 이제 서화에게 많은 이제 세패를 바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우리 고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만주 일대에서 이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서 우리 고려에서는 야인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제 이 윤관 장군이 왜 별모만을 이끌고 그 여진을 정벌하고 이제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런데 이제 동북구성을 여진족의 예원으로 이제 돌려준 그런 이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진족은 아구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 영웅이 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진부족을 이제 통합해서 1115년 이제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나라가 들어서니까 이 송나라가 이제 이 금나라한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사신을 왕래하면서 제안을 하죠. 이 금나라와 송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키면 요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자. 그러면 요에게 바쳤던 세패를 이제 금나라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송금 동맹이 맺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금나라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이제 멸망시키죠. 1125년에. 그런데 이 송나라가 원래 이제 이 요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 수도가 거의 이제 전멸당할 뻔했는데 수도가 이제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이제 다급해진 이제 송나라가 이제 이 금나라한테 이제 빨리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요나라까지 물리쳐 달라. 동전 100만관을 줄 테니까 이제 물리쳐 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 금나라가 이제 와서 송나라 수도까지 와서 이제 요나라를 무너뜨려 주는데 문제는 이제 송나라가 주기로 했던 그런 이제 이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나라가 1126년 이제 송나라의 수도인 바로 이제 이 변경, 이제 오늘날의 카이퐁이죠, 개봉. 이 변경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송나라를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나라의 황제 휘종, 그 다음 왕인 휘종의 아들 흠종, 그 다음에 이제 종실 및 관료와 기술자 3,000명을 이제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나라한테 이제 화북지방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고, 그 송나라 황제 흠종의 동생 조구가 남쪽으로 도망쳐요. 남쪽으로 도망쳐서, 자, 여기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음 지도에는 나올 겁니다. 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오늘날의 항저우, 당시 이름은 이제 이만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송나라를 이제 재건을 하니, 이게 이제 1127년에 이제 남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송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1279년에 원세주 쿠빌라이가 이제 멸망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남쪽으로 쫓겨내려온 남송, 화북지방을 차지한 이제 금나라. 결국 이제 이 악비 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송나라 유명한 장군이 이제 이 화친을 반대하면서 이제 계속 금나라와 이제 이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이제 이 악비 장군은 처형당하고 1142년 이제 금나라와 남송이 이제 이 금송 강화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이 남송이 비단 25만 필, 은 25만 냥을 금나라한테 이제 세패로 바치면서 결국 이제 이 화이어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이 국경선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